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4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갑신월, 무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무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 무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지, 즉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둘로 나눠놨고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양토와 음토의 성향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할 때 고항토라고 해요. 고항토, 높다라고 하는 개념과 넓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항토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를 물상으로 비유하게 되면 높은 산이라든가 구릉이라든가 아니면 넓은 대지는 좀 작은가요? 평원 정도? 저기 몽골 같은 데 가면 몽골 대평원 같은 거 있죠. 아니면 광야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반대로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전원토라고도 하죠. 전원토 비유를 할 때 저 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논을 말하는 거, 밭전자, 논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원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뭐 집 좋은 집 같은 데 가면 정원을 잘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 과수원 같은 것 내지는 텃밭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더 작은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 분토라고 해서 뭐냐면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화분의 흙 같은 것을 바로 이 기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다라고 하면 기토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죠. 그래서 무토가 고항토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습하다고 표현합니다. 비습, 낮을 비자에다가 습할 습자, 반대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건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흙, 조토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한다. 말을 조자, 말을 건자.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흙이면서 뭐예요? 이제 물기가 없는 그런 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토는 작으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 기토 차이가 뭐예요?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건토이냐 습토이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이라든가 신금일간 같은 경우가 약한 경우가 있어요. 금일간들이. 그러면은 금일간들이 약할 때는 반드시 인성인, 금의 입장에서 인성인 토로서 금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금 어떻다? 생금이 불능하다. 건토는 생금 불능하고, 그 다음에 습토라야 여기다 쓰면 되겠죠? 습토라야 뭐예요? 생금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주 하나하나 볼 때요, 여러분들 사주를 보는 방식, 사주를 보는 이론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사를 위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망이라든가 아니 여러 가지 뭐 연지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고, 나부 모형으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음양오행의 뭐예요? 생극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하느냐, 극하느냐, 합하느냐, 억제하느냐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겠고, 또 한 가지 팔법 관건이라고 있어요. 팔법 관건. 사주를 볼 때는 이 8가지 관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지는 형충 회합을 본다고 했고요. 천간은 생극재화를 논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지는 그래서 형충해합, 천간은 생극재화를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이 위주가 돼야 돼요. 사주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잡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에 좀 충실해서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토이냐 습토이냐 이런 것들도 사주를 볼 때 하나의 단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인지 나쁜 사주가 되는 것인지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또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것은 조금 제외를 해놓고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토이면서 높은 산, 구름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고, 마른 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뭐예요?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죠. 무토 안에는 간목
나무 숲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무토 안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도 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작은 뭐 큰 나무 같은 것은 키울 수 없겠지만 작은 뭐예요? 화초라든가 작물 같은 것은 키울 수 있으면서 아파트 같은 데서도 스티로폴 박스 같은 데다가 뭐 상추라든가 이런 거 키워 먹고 하시는 분들, 이쪽 그것은 뭐예요? 작은 기토에다가 그렇게 재배를 해서 크는 것이고, 무토는 큰 산이라든가 평원 같은 데다가 아주 벼농사라든가 이런 걸 큰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큰 산에다가 큰 어떤 숲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토가 왕하게 되면 간목 같은 것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거는 무토가 왕했을 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무토일간이 약했을 때는 섣불리 간목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번에 질문하신 것 중에 무토를 왕했을 때 간목으로 소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고 간목으로 소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식상, 재성, 뭐 인성이 두루 잘 조화가 있으면 그래도 좋은 사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지당한 얘기죠. 꼭 간목이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는 아니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화가 필요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 양간 같은 경우 간목, 그 다음에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이런 양간 같은 경우에는 왕했을 때는 관살로서 억압하는 것을 중요시하고요. 음간 같은 경우 을목, 정화, 기토, 그 다음에 신금, 개수 같은 경우에는 관살로 억압하기보다는 식상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아니면 인성으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양간은 왕세를 좀 중시 놓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간은 조후를 위주로 이렇게 본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무토가 왕했을 때는 당연히 간목, 관살로서 억제함을 필요로 하니까 간목을 쓸 수가 있겠지만, 오늘 원령 자체가 신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 특성은 왕했을 때는 당연히 간목을 취용하지만, 이 무토가 뭐예요?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간목을 쓸 수도 있고 간목을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죠? 신월의 특성을 알아야 되죠. 신월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어떤 특징을 가는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되죠.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을 뜻하죠. 그래서 이 신방 같은 경우에는 남서쪽을 말하는 거고요. 유쪽 같은 경우에는 정서쪽이 되는 것이고, 술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북서쪽이 됩니다. 같은 서방이라 하더라도 신은 남쪽에 가까운 서쪽, 술은 북쪽에 가까운 서쪽이죠. 그리고 유는 정서쪽,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계절로는 뭐예요? 가을이죠. 가을인데 중요한 것은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 어떤 계절?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금이 왕하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나 기토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간이 발산하고 내가 드러내는 것인데,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왕하게 되면 일간의 기운이 어떻게 된다? 과설된다. 설기가 어떻게 돼요? 과다해진다. 내지는 설기가 태과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토 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진술, 충묘월 이럴 때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간목을 쓰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토 일간이 신월, 6월, 해자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무토라고 해서 무조건 간목을 치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봄이라든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뜨겁죠. 근데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숙살지기가 있기 때문에 서늘한 것이고요. 해자축월은 동절이죠. 그래서 엄동설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유술월,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차가운 것을, 서늘한 것을 따뜻하게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뭐예요? 토라고 하는 것은, 화토는 동궁함으로 인해서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토 자체는 신약한데 식신인 금이 너무 많게 돼서 신약
약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정화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을은 숙살지기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조후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화가 없이 무술토라든가 진술특미토 같은 것이 있으면은, 물론 일간 이렇게 한 써볼까요? 무술 이렇게 있게 되면은 무토가 술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신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월은 숙살지기, 좀 차가운 서늘한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지 않은, 땅이 따뜻해야지만 나무라든가 풀 같은 것이 그 안에서 자랄 수가 있는데, 차갑게 되면 풀 같은 것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토가 있으면 일간 자체는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조우 자체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일거양득이라고 하죠. 병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병화는 금을 일간의 어떤 기운을 설계하는 식상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나 정화가 있게 되면은 무토를 도와줘, 화생토해서 무토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월에 차가운 숙살의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우하기도 하죠. 그러면 병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몇 가지 일신삼익, 신삼익이라고 하죠. 한 가지가 있음으로 해서 세 가지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같은 비경겁제인 토가 있는 것보다는 인성인 화가 있는 것이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하여 진토라든가 술토 같은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더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화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이 무토는 어떤 또 마르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어서, 수 중에는 또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하게 되면은 무토가 되게 돼요. 병화의 생을 받아서 따뜻해지게 되고요. 개수의 도움을 받아서 무토가 윤택해지게 되면 살아있는 무토로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무토가 이제 술토라든가 진토 같은 걸 봐서 무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그때는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또 소토소벽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신월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는 간목을 쓰는 것은 좀 뒤로 미루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병화, 다음으로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서 촉촉하게 윤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살펴봤을 때 무토는 뭡니까?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죠. 양금. 그래서 토는 생하죠. 금을 생합니다. 생하는 토는 일간이 되겠고요. 생을 받는 금은 식신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신 내진 상관인데, 무토가 양토이고 신금이 양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식신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식신이 왕하고 무토 일간 자체는 약하니까 설기태과 내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돼요? 설기과다한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된다. 근데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 말씀드렸죠. 신월이라고 하는 신 안에 지장간이 무엇이 있느냐?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신중에 있는 뭘 쓰진 않는다? 무토는 쓰지 않죠.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격을 잡는 건데,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이니까 경금이 투출한다고 해서 다른 격으로 바뀌지 않겠죠. 다시 원활적인 식신격이 되는 것인가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임수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격을 잡게 됩니다. 여기 중기인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재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편재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일간이 약하고 식신 재성이 왕하게 되면 이 또한 설기태과 설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은 식신 내지는 상관만 빼는 것이 아니라 재성도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은 또 똑같습니다.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이 토이긴 하지만 토로서 토국수 수를 통제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뭐가 되죠? 오히려 수다
토붕이 이렇게 됩니다. 수가 많으면 토가 무너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같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각종 댐이 있죠. 북한에도 댐이 있고 우리나라도 댐이 있고 중국에도 샨샤 댐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댐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댐이 물을 막고 있죠. 그 댐이 무토라고 하는 것인데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댐을 갖다가 오히려 붕괴시켜 버릴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수다토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이 되었는데 이렇게 인수가 투출하게 되고 다시 자수 같은 것이 있으면은 왕금이 수를 생하는데 수도 많게 되죠. 이런 경우에 무토가 신약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수다토붕 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조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1만 8,400가지의 사주의 조합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주에 따라서 좋은 사주 중화가 잘 된 사주일 수도 있고 어떤 사주는 중화가 안 돼서 매우 좀 위태한 진짜 그야말로 수다토붕 돼가지고 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글자 한자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작게 너무 작게 보지 마시고요. 전체 큰 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살 보는 것 이런 것들, 뭐 나분 보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뭐 일주 위주로 이렇게 논평하는 것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된다? 크게 큰 틀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식상은 많은데 일간이 약하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의 틀이죠.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왕이면은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고요. 뭐 인성만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인성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신삼익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인성을 바라는 것이지 둘 다 같이 있으면 뭐예요?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이런 거예요. 길거리 가는데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걸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5,000원짜리요? 10,000원짜리 하면 약간 좀 덜 떨어졌죠. 그죠? 5,000원짜리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덜 떨어졌습니다. 좀 현명하고 샤프한 사람 보여요. 둘 다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니까 인성도 있고 비건 겹제도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비견 겁제유 하는 사람은 조후의 개념을 망각한 것이고요. 인성이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요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조후의 개념도 생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식상을 억제하는 것도 생각한 것이고 무토를 생주해 주는 것도 생각한 것인 한 그런 사람이 좀 똘똘한 사람인가요? 뭐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토가 신월에 태었을 때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지 자체가 뭐예요? 어저께가 정해 일지였고요. 정해 다음에 오늘은 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라든가 토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일지에서 자수를 봤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돼요? 수국이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는 것인데 일간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신과 재성이 많아지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도움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수가 많아지는 것도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또 생기게 되죠. 자, 더 문제 연주의 경자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중에 있는 경금 투출이 있기 때문에 식신격에다가 다시 자수를 받죠. 이렇게 되면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설기태가 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월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간목이 무토한테 좋은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안 좋은 역할을 할까요? 좋은 역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뭐냐면 제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제 그리신 분들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요거는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무토일간이 왕했을 때, 신왕했을 때 내지는 신강했을 때 간목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서 약한 중에 간목을 보게 되면은 안 그래도 약한 사람 요 주목을 한데 딱 때리는 거가 똑같죠. 그러면 이 간목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경금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죠. 관성을 어차피 일간이 약해서 뭐 식신도 재성도 관성도 다 감당을 못해요. 이거 뭐예요?
사면초가 진태양난, 낙동강, 오리알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에서 뭘 얻어야 돼요?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 인성이라든가 비겁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돼요? 명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생시를 살펴볼 때 인성이 있느냐, 비견겁제가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서 설기태가 설기과단 사주가 되었고요. 일지의 자수, 연지의 자수가 있어서 신자수국하니까 식신만 왕한 것이 아니라 물도 많아져 있기 때문에 한습해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 이걸 가지고 무토일간이 금수가 많으니까 식신생지에서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특출해서 일간을 파극하려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간목이 뿌리가 없으니까 무토로 파려고 하는 힘은 그게 크진 않지만 일간 자체가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빚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잘못하면. 근데 이제 경금이 얘를 제어해주고 있죠. 제어라기보다는 그냥 안 그래도 힘들어 있는 애를 얘가 때리려고 하는 것을, 야, 내가 기운을 빼고 있는 거 인간 넘어져,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자, 무토가 지금 매우 허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봐야 된다? 비견겁제, 인성을 봐야 된다. 비견겁제 비견겁제라든가 인성 있는 글자 뭐예요? 축토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병진이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진, 정사, 무호, 기미, 임술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뭘 볼 수 있냐면 병인, 요거는 한번, 갑인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임자신은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겠고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목이 왕해지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뿌리도 없는 중, 이것도 을목이긴 하지만 무토를 파하게 되면 이건 좋지 않겠고요. 경신, 신유시, 안 그래도 금왕절에 금이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은 더 과설될 것이고요. 개시 다시 수가 많아지는 임자시하고 흡사죠. 이런 생시들은 좀 안 만나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런 생시들 임자, 을묘, 경신, 신유, 개 이렇게 만났다고 운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화, 토, 운으로 가야지만 그나마 연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관 나라에는 좀 태기를 좀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나마 요 날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생시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 어떤 시가 좋아 보일까요? 자, 이 빨간색의 생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자, 무호시가 되면은 약한 무토가 비견도 얻었고, 5화를 봐서 뿌리를 줄 수 있지만 뭐예요? 좌우상충, 이거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생시가 되겠고요.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상충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토가 기토에는 의지하지 않더라도 무토는 지지에 있는 밑에는 뿌리는 둘 수 있죠. 그래서 간신히 무토가 여기 발끝 살짝 디디고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단 사주에 뭐가 없으니까 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주도 어디로 가야 되나? 화토운으로 가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요. 조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사에 무토가 뿌리를 줄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병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화가 있어서 좀 조구 내지는 무토를 이렇게 생주해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목이 있어서 생주해 주면 더 좋겠는데, 이거 경금에 의해서 좀 파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하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나마 무호시는 좌우충 때문에 안 되겠고, 정사시는 그나마 좀 오늘 이 명식에서는 그래도 한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엄청 좋은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병화를 얻긴 얻었지만 병화가 역시나 뿌리가 하나도 없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진토가 있습니다. 진토는 무토의 뿌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신금, 자수, 진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기가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죄다 신약한 사주 명식이 되고, 병화라고 하는 인성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편고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모든
대우는 화토운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는 발전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매우 좀 위험합니다. 위험한 갑인신은 내가 그냥 이거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인중 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 극설교집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매우 안 좋습니다. 택일로 했을 땐 차라리 정사시로 가는 게 낫지, 이거 갑인시 하게 되면 이거는 좀 대책이 안 서요. 그죠? 그 다음에 인중병화에 간신히 생주를 받는 것이지 이거 좋은 생시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땐 어떤 생시를 어떤 간에 화토운을 봐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